네, 22년도 17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값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은 되어 있네요. 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했네요. 한번 본다면요. A를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고, B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고,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다시 쓰겠네요. A를 수강하지 않으면 E를 수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을 했으니까 네, 어떤 조건에서도 수강해야 할 과목을 한번 찾으면 되겠죠. 네. 자, A는요. 뭐 따로 조건이 없죠. A에 관련해서는 조건이란 건 이 앞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앞에 어떤 과목 설명에 대한 앞인데 A는 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자, B는 네, 이럴 경우에 수강하지 않으면 될 뿐. 네. 다른 것도 역시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네. A가 아닐 때도 A가 A를 수강하지 않을 때도 B를 수강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B는 항상 수강하지 말아야 할 과목이겠죠. 네. B는 반드시 수강하지 말아야 할 과목인데 뭐 전혀 없고요. 이런 얘기가. 네. C 같은 경우는요. 네. C 같은 경우는 네. B를 수강하지 않으면 수강하지 않아야 되고 A를 수강하면 결국 C를 수강하지 않아야 되고요.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해야 되고 A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아야 되죠. 물론 이 두 가지도 있고요. 네. 자, 본다면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A를 수강해도 수강하지 않아야 되고 네. A를 수강하지 않아도 수강하지 않아야 되죠. 즉 C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수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네. C는 반드시 수강하지 않아야 되니까 D를 수강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하죠. 반드시 D를 수강해야, 물론 여기서는 이제 D를 수강하면 C를 수강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결국 D를 수강하면 C를 수강할 수밖에 없겠죠. C를 수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해야 하니까요. 네,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해야 하는데 C를 수강해서는 곤란하죠. 네, A가 어떤 경우에도 C는 수강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C는 수강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C를 수강하지 않으려면 D는 수강을 해야 된다.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은 네, D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아마 네, 요 부분을 사실 요 두 번째 조건을 사실 여기서 끊고 네, 요것을 여기로 이어붙여야 되는데, 그쵸? 이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이라도 문제를 까다롭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수강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찾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17번의 정답 4번이었고요. 네,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조사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했네요. A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가 있다 했네요. 자, A와 D 둘 다 있는 후보자가 있고요.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는 없다 했으니까, 자, 여기는 B는 없겠네요. 이 사람은요. 네. 이 후보자는요. 네, 그렇죠? B와 D를 둘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C는 가지고 있지 않다 했는데, 여기 A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으니까 C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B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A를 가진 후보자가 모두 B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A를 가지고 있으면서 B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야 사실이 아닌 게 되니까요. 자, 근데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 후보자는 D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C는 가지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이 후보자는 C도 없겠네. 네. 현재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것뿐이죠. 네. 자, 네 종류 중 세 종류의 가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없다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고요. 네. 다른 후보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쵸? 자,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없다.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려면 하나 빼고 다 가져야 되는데요. 그쵸? 네. 자, 뭐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 빼고 다 가져야 되는데, 자, 뭐 A, B, C를 가지나 이건 불가능하죠.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C는 가지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이거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A, B, D나 B, C, D는 요 조건 때문에 불가능하죠.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는 없다 했으니까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남은 거 하나 있는데요. 뭐죠? A, C, D인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C는 가지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이것도 불가능하죠. 네. 따라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세 종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맞죠. 네. 후보자는 없으니까 기억이 맞는 거고요. 자, 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다 했는데 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두 명만으로도 확인 가능하니까 맞겠고요. 자,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는 누구나 C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네 종류 중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다 했는데요. 자,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건. 네.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있다는데 이 조건만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하나만 가지고 있다를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 확인해 본다면요. 네. 자, A를 가진 후보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A를 가진 후보자 존재할 수 있습니다. A만 가진 후보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네. 앞에 여기까지 조건만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건 두 개뿐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더 이상 따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참이어야 된다는 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18번에는 이제 기억, 니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민원 홍보 인사기획 업무에 대한 선호를 조사했다. 자,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 모두 홍보 업무를 선호하였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자,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직원은 모두 홍보를 선호하였지만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죠. 여기까지만 본다면요.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자, 홍보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이 모두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즉, 자, 홍보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이 모두 민원 업무를 선호한다면 이게 맞겠지만요. 그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 업무는 선호하는데 민원 업무는 선호하지 않는 이 부분과 같은 직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경우의 수는 요거 하나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업무 중 인사 업무만을 선호하는 직원은 있었지만 민원 업무와 인사 업무를 모두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없었으니까 일단 인사 업무만 선호하는 인사 업무만 인사 업무만 선호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업무와 인사 업무를 선호하는 직원은 없었다 했으니까 인사가 여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넷 중 3개 이상의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도 없었다 했으니까요. 잠시만요. 일단 하나 더 쓰고 본다면요. 인사 업무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사 업무와 기획 업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민원 업무와 인사 업무를 모두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없었다 했고 그 다음에 넷 중 3개 이상의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도 없었다 했으니까 결국 그쵸? 여기에 기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겠네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자, 신입사원 갑이 선호하는 업무에는 기획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했네요. 기획 업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을이 선호하는 업무에는 민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했네요. 을은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본다면요. 어떤 업무는 갑도 을도 선호하지 않는데 일단 자, 민, 홍, 인 기중에서요. 어떤 업무는 갑도 을도 선호하지 않는다 했는데 을이 일단 민하고 홍은 을이 선호하죠. 그 다음에 자, 인 기가 남았는데 자, 갑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제약 조건이 없죠. 네. 갑은 기획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했으니까 선호하는 업무예요. 그렇게 된다면 갑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참이 아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적어도 2명 이상의 신입사원이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했는데 바로 보이죠. 네. 을은 일단 여기에 들어가서 선호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속하는 신입사원이 1명은 있겠죠. 네. 그러므로 적어도 2명 이상의 신입사원이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을과 1명. 민원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 홍보 업무 선호하는 직원 1명. 그 다음에 민원 업무와 홍보 업무를 모두 선호하는 직원 을. 그래서 최소한 2명은 있다. 니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이 된 업무 중에 어떤 신입사원도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 했는데요. 자, 일단 아까 갑과 여기 같은 경우는 갑 같은 경우는 그냥 경우의 수를 생각만 한 거지만요. 을은 민과 홍 확실히 선호하죠. 그 다음에 갑은 기획 업무를 반드시 선호하죠. 인사까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모든 업무 중 인사 업무만을 선호하는 신입사원이 있었으니까 또 있죠. 이 부분이 반드시 있죠. 누군지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지만 누군가 인사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된 업무 중에 어떤 신입사원도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 디귿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4번이죠. 네. 반드시라는 거. 네. 네. 예외 없이 반드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업무는 갑도 을도 선호하지 않는 했는데 갑도 을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도 있다는 거죠. 네. 갑이 이렇게 하면 다 선호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참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 네. 이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래된 나름 이제 7급에서는 이제 오래된 기출문제라 다들 아마 익숙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 19번의 정답 4번, 그래서 17번, 18번, 19번 문제 확인해 봤습니다.